네, 오늘은 하락장에서 이득 보는 방법은 매매를 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그냥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재미가 있거나 뭐 되게 멋들어지게 만드는 영상이 아닌데 그래도 좀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최근에 이제 댓글에서도 보면 뭐 호재도 안 통하는 스캠이다, 뭐 세력에 걸린 거니 답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아서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부분을 그냥 일단 그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그냥 다 우수수 떨어지는 폭락장이고, 증시도 역시 같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하는 거 보면, 특히 또 테슬라 하락하는 거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추세만 봐도 주봉상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 M자형 쌍봉 찍고 하락하는 장이고,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M자형 쌍봉을 보이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별로 딱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락이 안정화가 되면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순간은 이제 차트랑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고, 이 감이라는 건 뉴스라든지 뭐 어떤 언론 보도가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리 돈이 가는 곳에 좀 포지션을 잡느냐, 아니면 너무 소위 말해서 뜨내기들이 아직 남아 있으면 더 떨굴려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 정책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그냥 주관적인 감으로 또 인식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모든 자산이 떨궈지는 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동일합니다. 우량자산 저가 매수가 유효한 것 역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인뿐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고, 하락장에 이득 보는 방법은 매매를 쉬는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자산들도 정부의 규제나 정책 변화, 시장의 폭락,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음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하락장의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국 내 채굴 뭐 거래 금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금지를 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이슈까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곧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따른 금리 인상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적자는 악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결국은 지금 증시랑 같이 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지 자산이나 뭐 이런 걸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디지털 금 이런 거에는 좀 이런 별칭에는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오히려 유동성 지표로서 시중에 이제 현금이 풀리니까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듯이, 코인 시장 역시 어떤 이런 그 성장성 자산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런 하락 요인들이 있고 경제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영원히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는데 결국 자산시장은 우상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매경에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다 해가지고 또 기고문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출렁거림이 발생을 할 때 이때 도태될 개별 종목들은 도태가 되고 버려지면서 살아남은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이고, 이건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강남 아파트부터 주식 시장에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각 자산군에서 대장이 되는 종목에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증시로 보면 상승장에서는 성장주가 수익률이 좋은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가치주가 수익률이 좋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방어율이 높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작년 한 해 계속 연이어 뉴스에 굉장히 이슈였죠. 한 해 수익률만 156%, 운용 자산이 72조까지 갔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2020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마이너스 40%까지 아작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크가 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고 투자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결국은 오래 버티고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승자인 곳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스크랩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작년 5월 뉴스와 2006년 4월 뉴스인데, 집값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그 시기에도 오르는 게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도 경영 악화가 생기고, 이런 경기에 민감한 자산은 관련 산업의 수익성도 악화를 시키고, 그 뒤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돌게 됩니다. 2008년 역시 하락장에 대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2008년 뉴스를 한번 스크랩을 했는데, 2008년 뉴스에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률 및 주요 정책, 이 사파가 나와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 해당 뉴스에 있던 사파인데 이제 여러 정책에 따른 가격 변동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는 이유는 자산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사실 제목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가격 변동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참고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금 70년대보다 지금 이때가 보면 67년부터 2006년까지를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사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70년대보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금 가치의 하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채를 만들고 적당한 인플레를 만들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 가치가 내려가는, 녹아내리는 그런 돈이 돌고 도는 시장입니다. 그게 자본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주식시장 하락기 때 뉴스도 한번 스크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멀리 안 가더라도 2018년에도 국내 증시 하락장에 4대 그룹 시총이 70조, 삼성그룹만 40조가 증발했다라는 뉴스가 또 떠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볼 때도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의 사이클, 증시의 사이클, 정부의 규제나 간섭,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부재,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삼성그룹의 시총은 증가를 했고 주가는 높아졌습니다. 보유를 했다면 배당까지 계산을 하면 수익률이 엄청나죠. 며칠 전에 이제 업비트 전광판입니다. 24일 어제 밤 10시 반 스크린샷인데,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파란불인데 엘프 하나 빨간불이고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당시에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4,132만 2천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개별 호재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호재는 무시되거나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하락장입니다. 반면에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터져도 무시해버리거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또 상승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장에서는 돈을 버는 좀 더 말하면 돈을 지키는 방법은 매매를 쉬는 것입니다. 하락이 소강 상태가 되고 바닥이 근접하고 있다는 걸 느끼려면 차트상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튀어오르면서 그 해당 가격을 깨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차트로 볼 때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이 이제 방어가 된다 라고 치면 이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 라인 정도를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거나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반등을 계속 주면서 일정 수준의 가격은 깨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상승 관심 타이밍이 오면 또 계속 영상에서도 간간히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다 위에 있고 그 가격들이 다 아래로 내리꽂고 있죠. 반대로 상승장이 되면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올라타면서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정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타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매매를 쉬는 게 보통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라면 매매를 쉬는 게 사실 돈 버는 길입니다. 하락이 소강 상태가 되고 바닥이 근접하는 걸 이제 감으로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그 신호를 포착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매매를 쉬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이제 일부 시장 부정론자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부정론자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떨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고 떨어지면 망한다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도 못하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초기 상승장에서는 기존 가격,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기존 가격을 봐왔기 때문에 또 비싸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남들 다 먹고 나면 꼭지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또 부정론자들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잘 모르는 또 뜨내기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상투라 그러죠. 꼭대기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폭락을 하죠.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건 아닌데 쉴 때는 좀 쉬고 또 무한 긍정으로만 바라보지는 말고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선별을 하되 종목 선별을 하되 장기적으로 예상하면서 벌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좀 자산시장을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전한 그 시장에서 수익을 먹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하나씩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죠. 골드만삭스의 전 CEO죠. 아주 유명한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라면서 관심이 있다는 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진짜 시장 성숙기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냥 성공한 은퇴자가 어디 새로운 시장에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가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CBDC의 성장을 얘기하는지 아직은 뭔가 구체적이진 않은 듯한데 그렇지만 확실한 건 코인 시장이 당장 팍 꺾여서 시장이 없어질 위험을 갖고 있을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저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하락장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이 있고 자산을 지키는 곳이 있게 마련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또 스테이킹, 이게 그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매를 쉬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염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하락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아직 고래들의 대규모 투자자들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섣불리 바닥을 예상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매 하지 말고 쉬는 걸 일단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장황하게 스크랩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짧게 요지만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구성을 잘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락장은 매매를 쉬는 게 돈을 버는 길이고 종목 선별을 하는 구상을 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심리에 말려들지 말고 또 근질거리는 손가락 멈추고 매매를 쉬면서 다가올 시장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이너스 난 것도 많고 좀 계좌가 작년 9월 대비해서 많이 좀 깨져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인 희망회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다 전부 다 손절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적극적인 매매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악재만 또 받아들이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더 좀 차분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 계속 다음 시장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